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중앙통신에 따르면 지난 11일 폐막한 중공 6중전에 결의한 성명서에 대만 관련 내용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만 국립정치대학교 동아시아 연구소장인 왕신세는 중공이 이번 6중전의 결의안을 역사적 결의와 연계한 것은 100년간의 분투와 앞으로의 행정을 총결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명서에 대만 문제가 포함된 것은 중공이 대만 문제 해결을 미래발전 과정으로 삼는 상징적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명서에 애국자가 홍콩을 관리해야 한다, 애국자가 마카오를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 애국자가 대만을 관리해야 한다를 제기할 수도 있어 대만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만의 왕딩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시진핑이 군사와 국정을 장악했기 때문에 전당과 국가의 생각을 더욱 조작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나라의 운명을 한 독재자의 운명과 묶어놓는 방식은 중공의 정치 경제적 퇴보와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중공은 세계 최대의 불확실한 요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에게 큰 골칫거리가 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디엔홍마오 현 국가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중공 6중전의 양안정세 심포지움에서 시진핑의 권력은 안정적이고 마오쩌둥 덩샤오핑의 역사적 위상에 견줄만 하다. 그는 앞으로 더 많은 행동을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내년 20차 전국 대표 대회를 앞두고 대만 내부회의, 양안군사회의, 미중 문제를 중심으로 한 외교 관련 회의 등 인사 배치와 일련의 회의가 진행된다. 가까운 시일 내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만은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국립성지대학교 국제관계연구센터의 숭커청 연구원은 센터가 주최한 심포지움에서 성명서의 대만 관련 부분에서 시진핑 집권 시절 하나의 중국 원칙과 1992년의 합의를 견지했고 대만 독립과 외부 세력의 간섭을 단호히 반대하며 양안 관계의 주도권을 확고히 장악했다라며 이것은 중공이 국민당 중공 내전의 연속성을 대만의 역사적 임무로 대체하여 문제를 200년 여정에서 필연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공 관영 신화통신은 지난 11일 오후 6시 6중전회의 성명을 내고 주요한 성과와 역사적 경험에 관한 중공 6중전회는 결과를 통과시켰다라고 말했습니다. 외부 분석은 중공이 시진핑 시대에 진입했음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시진핑도 힘겹게 호랑이를 타는 위기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홍콩의 고위 언론인이자 시사평론가인 리우 루이샤오는 중국이 시진핑 시대에 들어섰으며 중공 6중전에 결의한 3가지 요점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시진핑의 미래 정치 방향으로 마오쩌둥의 강경정책을 내세웠습니다. 두 번째는 시진핑이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을 긍정했지만 그의 실제 행동은 덩샤오핑의 노선에 어긋나기 때문에 비밀리에 덩샤오핑을 비판하는 것이다. 당시 덩샤오핑은 사람들이 먼저 부자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전 인민이 잘 사는 사회를 실현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가장 먼저 부자가 된 사람은 중공 전 현직 최고위층 인사들과 그의 자제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중공에는 여전히 6억 명의 월 급여가 1000위안 미만입니다. 루이샤오는 이것이 덩샤오핑 이론의 후반부가 실현되지 않았음을 증명한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장점인 후진타오를 언급하는 결의가 있지만 덩샤오핑 시대의 여파로 간주해야 마오쩌둥의 정치 노선을 직접 잇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킬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홍콩 시사평론가인 리시민은 6중전회가 신격화 운동을 상기시키고 시진핑을 신으로 끌어올렸다. 마오쩌둥은 말년에 권력을 빼앗고 빼앗기는 싸움을 벌여야만 했다. 앞으로 시진핑도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집권 말기에 시진핑은 순조롭게 권력을 양보할 수 있을까? 권력이 평화롭게 이양될 것인가? 라고 의문을 던졌습니다. 리시민은 중공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많은 지도자들이 잘 죽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은 권력 투쟁에서 작은 능력을 발휘해 이제서야 갖게 됐다라며 그러나 권력을 잡을 줄 아는 사람이 반드시 물러날 줄 아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바로 호랑이 등에서 내려오기 힘들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11일 미국 비즈니스 텔레비전 채널은 두 소식통을 인용하여 시진핑이 다음 주에 열리는 바이든과의 온라인 회의에서 내년 베이징에서 열릴 동계올림픽 초청장을 보낼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보고서는 시진핑의 초청이 바이든에게는 양난의 선택이 될 것이라며 거절하면 양자 관계가 진행이 안 될 것이고 수락하면 미국 정부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다가오면서 국제사회의 보이콧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공은 신장 위구르족을 대량 학살하고 박해하며 홍콩과 티베트에서 인권 파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의 국제인권단체와 정치인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중공의 인권 침해를 격려하고 묵인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현재 G7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외교적 보이콧은 선수들은 대회에 참가하되 국가 지도자들은 참가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 국가는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콜린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 10일 한 대화 회의에서 미국은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가 선수 파견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는 대만과 신장, 홍콩이 화두가 될 전망이지만 양측 모두 큰 돌파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시진핑이 주권을 중시하는 만큼 바이든은 국제질서 준수를 중시하기에 이런 의제들을 양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